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숨가쁘게 지나갔는데요. 네, 그렇네요.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지만 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요? 예, 벌써 10월이 다 갔죠. 네. 내일 모레면은 10월 31일이면은 다들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나온 그 스퀴드 게임 그게 나온 그 초록색 그 유니폼이 뭐 유행할 것이라는 뭐 그런 말도 하는데 사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종교 개혁의 날이기도 하죠. 네. Reformation Day. 1517년에 마틴 루터가 교회 당시 교회가 너무 성경에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만들어서 95 Theses를 만들어서 위튼버그에 있는 그 All Saints Church를 비롯한 여러 교회의 문에다가 붙임을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물론 그 전부터 개혁의 운동을 있었지만은 그날을 시작을 해서 우리가 10월 31일을 종교 기념의 날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오늘 마침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20G 정상회의를 참석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로마에 가는 김에 이 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이 각 나라의 정상들이 이제 바티칸을 로만 캐톨릭 처치가 있는 교황이 있는 바티칸을 방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문하는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오늘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에 많은 그 여론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오래전부터 지금도 신실한 자신은 로만 캐톨릭 처치의 멤버라고 계속 말을 해왔지만 그러나 그가 정치적으로는 그 로만 캐톨릭 처치가 가르치지 않는 그 많은 그 동성애와 낙태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써온 분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으로서 과거에도 이제 교황을 방문한 적은 있지만은 대통령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의 이제 머리라고 할 수 있는 Head of Church라고 할 수 있는 교황을 방문했는데 하면서 교황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바이든과 대화를 할까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에 있는 많은 그 이 전주교의 비숍들 주교라고 그러죠. 주교들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행보를 보면서 이 교회의 가르침,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커뮤니언 성례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캐넌이라는 법이 있거든요. 교회 내에.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펠로시라든지 이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서 가톨릭 신자면서도 교회의 가르침에 반하는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에 와도 성례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해왔기 때문에 교황이 어떻게 이 이슈를 이제 다룰까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톨릭에서는 이제 신교보다는 그 성찬을 상당히 자주 하죠. 그리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도 이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bread and wine을 우리가 취하는 즉시 그것이 예수님의 실제적인 몸과 피가 된다는 transubstantiation을 믿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의미를 둡니다. 물론 우리 신교도 특별한 의미를 두지만, 근데 이제 오늘 방문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바이든 대통령에게 또 바티칸 쪽에다가 그 문제가 그 이슈가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바이든이 웃으면서 낙태나 동성애 이슈는 교황이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자신에게 좋은 가톨릭 교회의 멤버인 것을 감사했고 그리고 그 성찬에 커뮤니언에 참석하는 것은 계속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가톨릭 쪽에 있는 이 바이든의 이런 그 입장을 안 좋게 보고 있는 이제 가톨릭 쪽에 있는 미국에 있는 이제 가톨릭 이 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은
아예 그 교황이 이렇게 교회 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이렇게 반하는 그런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교황이 권한이 있으니까 뭐 세월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동성애도 낙태 찬성해도 성례에 참석할 수 있겠다고 아예 법을 바꿔라 교회 내에서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 그 다 모두를 궁금해했는데 이제 그런 대화가 오간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원래는 이 교황이랑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생중계될 예정이었는데 그것도 막판에 취소가 됐죠. 예, 그것 때문에도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생중계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바티칸에서 하지 않겠다고 누구의 요구인지는 뭐 알 수 없죠. 네. 이제 뭐 추후에 나오긴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그 관심들이 쏟아지니까 그런 좀 이제 대화 속에서 어떤 좀 의도하지 않았던 혹은 이제 뭐 그런 이상한 상황이 이렇게 혹은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네.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낙태나 동성애 얘기는 안 했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뭐 성찬도 뭐 교회 법원, 가톨릭 교회의 법원 성찬을 못하게 하게 되는데 네. 하라고 그러더라 교황이. 네. 뭐 예.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는 네. 뭐 뉴스로 그렇게 접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자,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순방길에 오르기 전, 그러니까 막판에 이 항상 주장해왔던 사회복지 법안 지출안의 그 절충안을 공개를 하고 떠났죠. 네, 어제 유럽으로 로마로 출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다시 한번 그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가지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지금 자기가 그 원하는 소셜 스펜딩 빌 그 지출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해달라. 예,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은 나의 그 프레지던시, 나의 대통령으로서의 기관도 또 민주당이 내년에 중간선거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협박 같이도 들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구걸하는 것 같이도 들리고 지금 그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에 대선에 출마했을 때부터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계속 이제 이것을 줄기차게 지금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한데 뭐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여러 가지 민주당 내의 복잡한 사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네.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파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바이든 정권으로서는 바이든 자신도 그렇고 민주당도 내년에 중간선거를 앞둔 민주당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그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원래 이 사회복지 법안 지출 금액이 3조 5천억 달러 규모였는데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절반으로 완전히 삭감을 했네요. 네, 이 시작은 사실은 이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 민주당 내에서 좀 이 복지 지출을 더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자꾸 이제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당신이 원하는 법안이 내용이 뭐냐. 왜냐하면 한 번도 이제 구체적으로 법안이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공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계속 공개를 요구해서 어제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했죠. 프레임이라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실질적인 법안은 아니고 구체성은 없고 이제 좀 프레임, 좀 구조적인 것들을 이렇게 블럿 포인트 같이 그렇게 한 것들을 이제 공개를 했는데.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바이든이 과거에 상원에 있을 때의 그 행보를 또 작년에 대선에 출마해서 캠페인할 때도 보면은 자신은 이제 상당히 온건한 이렇게 마르릇이라고 자기를 이제 표현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해왔고 많은 유권자들이 그에게 너무 강경론자가 아닌 이제 온건한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투표를 해줘서 대통령이 됐다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민주당 경선 때가 상당히 바이든이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해리스 부대통령이 제일 먼저 후보들 가운데 이제 너무 이렇게 인기가 없으니까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과 경선 과정에서 이 강력한 이 경쟁 상대였던 버니 샌더스는 스스로가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상당히 이제 급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분인데 그 사람의 공약을 상당히 바이든이 가지고 왔어요. 네. 자기 공약. 왜냐하면 그분들의 지지가 필요했거든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네.
그래서 버니 샌더스의 많은 공약을 자기의 공약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된 후에 그 공약을 지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많은 대통령들이 사실은 그 임기 첫 1년 동안에 자기들의 업적이 될 만한 많이 레거시가 될 만한 많은 일들을 이제 해결해냅니다. 네.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그 가장 자기에게는 그 highest priority 제일 최우선 순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이슈를 가지고 공화당은 물론 반대하고 있지만은 민주당 내에서 뜻이 모아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이면서도 민주당 내에서 뜻을 모으지를 못해서 네. 이렇게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대통령이 보통 이제 1년 첫 해에 대통령이 된 첫 해에는 이제 그 바로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제 허니문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이제 많이 협조를 해주죠. 특히 자신의 정당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이 자신의 리더십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잘 먹혀들지 않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그 정치인들을 주로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이죠. 백악관에 불러서 이제 설득을 하고 또 이제 그 자신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 웨스트버지니아의 상원의원인 존 맨션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도 자기 그 집이 있는 델러웨어에 불러가지고 식사하면서 네. 이렇게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설득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지금 그 참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재밌게 보는 것은 그 지금 현재 이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 이슈에 관련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 그리고 이제 파워 스트러글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뜻이 모아지지 않는 것은 이 대통령이 아무리 설득을 해도 뜻이 모아지지 않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세력으로 두 개의 세력으로 볼 수 있는데 서로 원하는 것이 완전히 틀립니다. 네. 그 웨스트버지니아의 상원의원인 존 맨션과 애리조나의 상원의원인 이제 커스틴 시네마 이 두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은 상당히 이 재정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성향을 네, 가진 네.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의 지역구 자신들이 대표하는 주들이 웨스트버지니아는 작년 대선 때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카운티에서 이긴 그런 주고 애리조나도 이제 원래는 공화당이 이제 우세한 주였죠. 그렇게 이제 자기들이 대표하는 주들이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주들이기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상당히 이제 그런 면에서 재정적인 면에서 피스컬 폴리시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인데 존 맨션 같은 경우는 이 우리가 염려하는 이 안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들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왜 처음부터 이거는 반대를 했느냐. 그 처음에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원했던 그 지출안은 사실은 3.7 트릴리언보다 더 많았거든요. 네네. 근데 자신은 전혀 필요 없다고 zero 전혀 필요 없는 아니라고 불필요한 지출안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대통령이 원하니까 자기가 1.5 트릴리언까지는 내가 올라왔다. 그러니까 나는 많은 양보를 했다.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양보를 했는데 나보고 더 올라가라 그러면은 나는 이 1.5 트릴리언 이상은 절대로 올라갈 수 없는데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미국의 연방 정부의 국가의 채무가 막대하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국가의 채무액이 미국 1년 예산의 한 7, 8배가 되거든요. 네. 거기다가 매년 이 연방 정부의 예산이 적자 예산인데 30% 정도가 적자 예산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분 얘기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더 복지적인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또 우리 후손들에게 너무 막대한 재정적인 그 짐을 실리는 것이다. 네. 너무 무책임한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국가의 채무 문제, 적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 한두 명이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막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가? 네. 그 이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이 한두 명의 사람에서 이렇게 자기 의도하는 자기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가능한 것은
유권자들이 연방 의회에 힘의 균형을 만들어줬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두 명의 표가 굉장히 소중해진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만일 캘리포니아 같이 한 정당이 엄청나게 많은 의석수의 차이로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뭐 한두 명 정도 반대한다고 해도 뭐 걱정할 필요 없이 마음대로 이제 민주당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 유권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그거는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내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이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은. 네. 그러나 연방 정부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 대통령까지도 대통령 1년 차임에도 가장 힘이 막강해야 할 한 시점인데도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이래서 그러나 또 반대로 이 젊은 친구들 민주당 내에 있는 젊은 의원들 이제 그분은 그저 프로그레시브 카커스라고 한 하원에는 한 95명 정도 있고 그리고 상원에는 버니 샌더스가 있죠. 네. 그분들은 이제 굉장히 미국을 사회주의적인 그런 복지 프로그램으로 이제 많이 시작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요구하는 원하는 이제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은 또 반대로 너무 많이 깎았다. 너무 이게 많은 프로그램 이제 원래 3.5 트릴리언이라고 그랬지만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많은 이제 협상을 하고 그래서 축소시켜 놓은 것이 1.75 트릴리언이죠. 네. 거의 반으로 줄었는데 네. 그것도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숫자로 장난친 것인데 뭐 오늘 그 얘기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이 상황이 이렇게 많이 축소가 되니까 그분들은 그 어제 나온 그 법안의 골격을 보고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부족하다. 이 정도면은 지금 이제 두 개의 법안이 걸려 있거든요. 이 지출안 소셜 스pen딩 빌하고 그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 그 상원에서는 이미 통과돼 있는 네. 1 트릴리언짜리 두 개가 걸려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둘 다 통과시키지 않겠다. 찬성해주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도 쩔쩔매는 거죠 지금. 예. 근데 글쎄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 민주당 내 진보 모임에서는 그러니까 이 1조 달러짜리 인프라 법안을 인질처럼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이제 몇 분들을 다는 아니고 모아서 이제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만들어놓은 안을 이제 상원에서는 겨우 통과를 시켜놨고 그 이제 하원에서 그 표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해온 바는 이 두 가지는 같이 붙어 있다. 한 가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통과시키지 않겠다. 네. 만약 한 가지만 통과되고 한 가지가 통과 안 된다면 자기는 서명도 하지 않겠다. 둘 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왔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제 이 진보 쪽의 의원들의 이제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협조가 늘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사람들은 이제 방금 표현하신 대로 그 이제 인질로 삼고 있는데 네. 이 스pen딩 빌이 이 정도로 많이 이렇게 깎여 있고 이렇게 약하면은 그럼 우리는 인프라 빌 그것도 상원에서는 이미 통과돼 있고 하원에서 투표만 하고 이제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이제 되는 그 법안도 우리는 동의를 해주지 않겠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하원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민주당 내에 있는 그 이 진보파 의원들이 협조를 안 해주면은 통과 안 되죠, 둘 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은 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이 프레지던시는 대통령으로서는 완전히 1년 차부터 레임덕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 그 중간 선거에서는 확실하게 레드 웨이브 공화당의 물결이 이제 이렇게 넘치게 되는 공화당이 양 하우스 그 세넷과 그 이 하원을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바이든 정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앞으로 4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원래 뭐 어떤 법안을 대통령이 제시하면 공화당 대 민주당 이렇게 서로 좀 대립 구도를 가지고 그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 싸우고 있어요. 네. 공화당은 막상 조용해요. 예, 왜냐하면은 네. 사실은 이런 법안들은 이제 커미디에 보내져 가지고
서로 양당이 토론을 해서 서로 협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절충안을 만들어서 법안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완전히 공화당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의사당을 대통령이 직접 설득하기 위해서 찾아간 것이 지지난주인가 한 번도 갔었고 어제도 갔었고 네. 갔는데 갈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하고만 이제 만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의원들은 한 얘기가 이건 완전히 저 사람들의 문제다. 이거 우리한테는 뭐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인데도 의회 정치라는 것은 양 정당이 서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절충을 해서 같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법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전혀 그런 절차를 붙이지 않고 근데 이분들의 말은 이제 이 유권자들이 이 의회에 양당에게 준 의석 숫자를 보면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유권자들이 만들어준 상황이 전혀 아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캘리포니아 주 상원과 하원 각각 민주당이 3분의 4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이게 주지사를 비롯한 모든 스테이트와이드 일렉션에서는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사람의 정책을 동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민주당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이제 만들어준 구조거든요. 네. 그러나 연방 정부는 그게 아니고 이 양당의 의석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절대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대선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의 전체 유권자들이 바이든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이 캘리포니아 민주당과 같이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맨데이트라고 그러는데 맨데이트를 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은 공화당 그 의원들은 이것은 그 의회주의를 완전히 무시하는 아주 잘못된 행보라고 이제 보고 있죠. 네. 근데 공화당 의원들도 원래 같았으면은 뭐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라도 했을 텐데 그냥 지금 가만히 상황을 두고 봐도 네. 민주당 내에서 뭐 조 맨친 의원이 나와서 네. 반대하고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공화당도 그냥 안 될 걸 알고 가만히 있나요? 공화당 끼워주지 않으니까 너희들 잘해봐라 이제 뭐 그 정도인데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뭐 이렇게 완전히 공화당은 그러니까 자신이 나는 온건파고 나는 이제 그 급진보도 아니고 극자도 아니고 나는 온건하게 정치를 해온 사람이고 이렇게 대통령이 되면은 양 정당을 같이 일을 하겠다. 네. 그리고 나는 I'll be the uniter 이렇게 연합하는 사람이 되겠다. 네. 나라를 연합하고 이렇게 정치를 연합하고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고 캠페인을 하고서는 막상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너무 이렇게 한쪽 정당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고 유권자들이 아주 평평하게 힘의 균형을 맞춰준 이런 상황에서 너무 이렇게 민주당에만 저렇게 매달려 있는 자체가 전략적으로도 제가 볼 때는 참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도리어 이제 공화당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 공화당의 의원들과 지도자들과 만나서 같이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얻지 못하더라도 양정당의 지지를 어느 정도 받아서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더 자기에게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민주당 한 반쪽짜리 대통령이 아니고 이 전체 미국 전체 대통령으로서 조금 더 힘이 실리고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략적으로도 잘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통과가 되지 않으면은 이 바이든 정권에도 민주당에도 특히 내년 중간 선거 때에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받은 그 프레지던시는 바로 이제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민주당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사회복지성 지출안의 그 삭감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포함한 누구도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이 타협이다. 타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그분이 말씀하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민주당 내에 있는 양쪽 진영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은 완전히 무시해놓고 공화당하고는 타협도 하지 않으면서 공화당하고는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절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공화당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가진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자기가 이 성인이 된 후에 지금까지 45년 막 한 50년 동안
의회 정치만 해온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이 막상 돼서는 방금 말하는 그 타협을 하면서 그 메시지는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속에 있는 이제 양쪽 진영에 대해서 네. 양쪽 진영이 서로 이제 마음을 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자기가 원하는 법안을 통과를 시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지는 타협을 하라는 메시지는 과당 보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민주당 내에 있는 두 세력에게 향한 이제 메시지죠. 그럼 민주당 내에서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두 세력으로 갈렸다는 거는 결국 민주당 내부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도 좀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겠네요. 신뢰도도 확실히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진보 쪽에 있는 그 의원들은 바이든의 리더십을 인정을 안 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런 분위기 같아요. 예, 아니 이제 꼴이 그래요. 네. 지금 현재 모양이 완전히 바이든 너 그러니까 어제 그 의회에 가서도 그 민주당 의원들 다 모아놓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것이 통과 안 되면은 그러면 나의 프레지던시에도 민주당의 내년 중간 선거에도 앞으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도 바로 나와서 그 사람들이 그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됐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전혀 이게 수긍을 하지 않는 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일반 미국 국민들의 그 지지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1년차 대통령임에도 가장 힘이 막강해야 할 시기임에도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대통령으로서. 네. 예. 특히나 내년에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네. 얼마나 중요한지 민주당 내부에서도 분명히 알 텐데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거는 이 위험도를 안고서라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쟁취하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예, 그런 뜻이고 자신들의 특별하게 이념에 근거된 이제 정책들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이제 그런 이제 상당히 셀피시한 이제 그런 입장인데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상황이 보여진 민주당은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연말 아닙니까? 이제는 새로운 몇 달 후면은 바로 이제 중간 선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선이 있고 그다음에 본선이 11월 달에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이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중간 선거 때는 야당이 늘 그 의회에서 그 선거에서 약진을 해서 그 야당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오는 게 중간 선거의 미국에서의 이제 하나의 이제 지금까지 역사거든요. 네. 그런 거 볼 때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잘하고 인기가 좋아도 중간 선거이기 때문에 야당에게 의석을 많이 뺏길 가능성이 있는 선거임에도 지금 현재 대통령의 인기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지금 이러한 모습을 분열된 모습, 단합하지 못하는 모습, 리더십이 결여된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고 지금 이제 버지니아 주 주지사 선거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이 민주당이 굉장히 참 잘못된 그런 그 인식을 특히 그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에게서 신임을 잃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상황은 굉장히 민주당으로서는 난감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 순방길에 올랐으니까요. 또 워싱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장로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좀 알려주십시오.